오늘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 배분이나 이런 것들의 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인버스에 대한 매도 시점을 잡는 게 머리가 아픈 거고, 개인적으로 인버스를 매수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뒤로 물러나 있을 겁니다, 사실. 왜 지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calculatorriskpool.com 데이터에 이제 이건 진단자 수고, 이거는 확진율인데, 확진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이 밑에 추세를 계속 내려가지 않고 약간 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진단자 수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 3만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만대도 나왔습니다. 이게 좀 전에 보셨지만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가지고 진단자 수가,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 늘긴 했는데, 이건 이제 존스홉킨스 데이터고, 유럽 CDC 데이터를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전체 항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번 참고를 했을 때만큼의 패턴대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기사에 브라질 해변에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물놀이장 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놀 수 있나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마스크를 안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YTN 기사인데, 프랑스, 영국, 독일, 영국, 프랑스 마스크 착용에 반대 시위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탈리아에서도 노마스크 백신, 그러니까 노마스크의 백신 시위가 노마스크의 노백신이네요. 백신 안 맞겠다는 뜻인 것 같으네요. 독일이 최근에 3만 명 모였다는 뉴스 보도를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유럽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계속 진단자가 다시 재상 폭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계점에 봉착한 것 같아요. 한계점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참정유사 비하 발언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인종차별 관련해 가지고 또 지난번에 사망했던 조지 플로이드 이외에 두 명이나 더 최근, 옛날에 몇 주 전에 죽었던 사람이 또 한 번 나왔고, 뉴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총기 또 사건 관련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을 겨울 되면 좀 더 독감하고 같이 맞물려서 유행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뭔가 또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오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백신의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올해 가을 겨울 유행은 결과적으로 백신 없이 치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죠. 오히려 올해 뭔가가 될 거라는 전문가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건 ABI 데이터인데, 월세 징수율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4월에 이제 완전히 락다운된 상황에서 줄다가 점점 하면서 그나마 좀 괜찮아지고 있긴 한데,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보면 여기 보시면 소매 퇴거 조치의 진행이 경제가 재개된 이후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법원이 다시 개시됐고요. 법원 업무가 다시 개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에서 한 지불유예, 퇴거 조치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액션을 유예하는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종료됐다는 거죠. 혹은 줄어들었거나, 경제 재개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소매업자들, 그러니까 월세를 못 내는 소매업자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렌트 비용을 못 내는 주거자들, 이런 사람들이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건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거 피치 사건인데, 이제 2020년 2분기 때 CMBS 디폴트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죠. 상업부동산 유동화증권 이 디폴트가. 그 다음에 이건 블랙라이트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포베러스 이거 그러니까 지급 유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이제 정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만 건 줄었지만 아직도 370만이 넘는 숫자가 모기지론을 내지 못해가지고 좀 지불 좀 유예해 주세요, 지급 좀 유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이 플랜 안에 들어가면 연체율이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이거 캘큘레이티드 리스크풀고닷컴의 연체율 90 이상 연체율은 급증했어요. 차입됐거나 그러니까 압류됐거나 90 이상 연체는 급증했어요. 이게 단기간에 꺾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론 이건 S&P 글로벌 데이터인데요. 레버리지론 발행한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익이 23% 폭락했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내려온 거죠. 그리고 평균은 그거지만 에너지 분야는 아예 폭락했습니다. 80%. 그래서 여기 보면 에비타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와 관련된 비용을 더한 거예요. 차감한 게 아니고 더한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이 이제 현금 그러니까 이익 영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몇 배의 부채를 안고 있느냐라고 계산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2018년이 끝나가서 2019년도 이후에 점점 그 배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부채가 급등했거나 영업이익이 급락했거나 근데 두 가지가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사실 그래서 미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한계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이 배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계 기업들이 이미 한계 기업에 봉착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수축 국면의 사이클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수축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상황이 진행됐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 어제 학습 때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그다음에 실업률에 대한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점진적인 경기 수축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굉장히 빠른 경기 수축이 발생하면서 말씀드린 우려 심리적으로 우려, 공포, 패닉의 어떤 그런 숙성 과정이 없이 일어나고 이 단기적으로 패닉으로 내려갔던 게 지금과 같은 이런 주식의 패턴을 만들게 된 거죠. 그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다음에 그거를 막아야 될 어떤 사람들의 행동도 안 좋은 상황에서 한계 기업에 몰려있는 실물 경제 안에서는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데 주식시장은 잘 보시면 이게 경제라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괴리감이 이미 주식하고 경제는 괴리감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물론 주식은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미래를 생각해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1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이미 보여드렸던 뉴욕 연준의 GDP에 대한 예측치인데 이 쿼터의 예측치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 이거 연율입니다. 연율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를 연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년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전기 대비 수축했던 게 상대적으로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수축 정도가 감소됐고 그다음에 3분기 되면 2분기보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예측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런 형태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4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갈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경제 상황이 계속 좋아지려면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잡혀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을 겨울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잡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백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을 백신일까라고 하는 물음표도 있지만 올해 안에 그 백신이 나와서 올해 안에 이걸 잠재울 수 있겠느냐? 물론 뭐 내년에 와서 내년에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베팅에 대한 부분이 용인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치고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추세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광기가 계속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최근 이제 급락했었잖아요. 이 원인이 안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여기 애플 테슬라 주가가 급등난 원인이 도박장이 폐쇄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뭔가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까봤더니 소프트뱅크가 손정희 씨가 대규모로, 여기 이제 로빈훗도 있고 도박장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적으로 소프트뱅크 그룹이 대규모로 옵션을 샀다는 거예요. 이 옵션이 콜옵션을 샀는데, 콜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자가. 그런데 이제 콜옵션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콜옵션 매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뒤로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이 없는데, 다른 보도에 보면 이 소프트뱅크가 현물도 계속 매수를 하고 그 현물과 관련된 콜옵션도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물을 매수하는 이유는 그 주식 시장이 계속 위로 올라가도록 떠받치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현물만 사고 있으면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거기다 옵션을, 콜옵션을 매수하게 되면 그게 꼭 빚을 내서 사는 것처럼 더 많은 배수의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현물을 계속 사가지고 주식시장 특정 주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올라가도록 계속 방어를 해서 쭉 끌어올려가지고 나중에 콜옵션 매수를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는 행위를 한 건데, 그 콜옵션이 만기된 이후에 이익을 많이 빼갔으니까 소프트뱅크에서 현물을 다 내다 팔 것이다 라고 하는 위험성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집중 매도를. 여기 보면 이 기술주 매도가 그것 때문에 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프트뱅크는 앞으로 콜옵션 매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급락했던 애플 주가가 보합세, 그러니까 매도를 안 친다는 거죠. 현물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면 미국, 그러니까 다른 어떤 투자자들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미국 기술주 상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주식 투자에 나선 개미들도 일단 가세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미국 주식을 연동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박장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옵션은 저거하고 관련이 높거든요. 도박하고 이제 방향성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일정 수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나요? 도박사 중에 한 명이 워렌 버핏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한번 오래전 기사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허츠가 파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전 주식들을 사모으는 이런 개미 투자자들, 이런 행위를 하는 건 거의 도박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얘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파산하는지 안 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만 하면 그 반등세를 가지고 이익만 내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견.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소프트뱅크 그룹과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 매수가 미국 기술주를 상승시키는 원인이라면 그만큼 주가가 불안정해지기도 쉽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트리거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는 불안감을 느끼고 그리고 환매를 하는 방아쇠를 하게 되면 누군가 매도를 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다시 매도를 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 이거 연합 인포맥스 기사인데, 오르고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내가 부채를 내가지고 제가 신용팽창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용팽창이 대규모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주식시장이 오르니까 좋았는데, 주식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낸 신용팽창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러면 내가 그때 자산을 처분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그런 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민스키 모멘트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액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슬픈 뉴스긴 하지만 제가 이 기사를 뽑았습니다. 연합뉴스의 베이루트의 질산암염이 폭발한 참사가 발생했죠. 이거 완전히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거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경제하고 이반된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광기가 너무 세서 트리거가 살짝씩 발생을 해도
얘를 계속 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없이 밀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대량 매도를 친 것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폭을 세게 만들면, 예를 들면 15%나 20%의 지수 조정이 일어나면 그게 신용 마진콜들이 막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진콜을 못 메꾸는 사람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못 메꾸는 사람들의 보유 주식들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시 주식을 밀어내려서 폭락 장세를 야기하는 그런 액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그런 일이 터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기가 너무 세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도 확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한다면, 이렇게 이게 상대적으로 덜 밀린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고민을 좀 한번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블랙먼데이 때, 1987년도 블랙먼데이 때 갑자기 20-30% 폭락했는데, 그 원인을 나중에 해보니까 그게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그런 문제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매도가 반대로 또 다른 매도를 불러낸 겁니다. 그거는 지금도 사실 경제라고 하는 모멘텀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는 팬데믹이 이 확진자율이 안 나오네요. 확진자 수가 이걸로 그냥 볼게요.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났다가 잡힌 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아졌었는데,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미국은 조정받은 것 같긴 하지만 다시 약간 이제 서스된 상태인데, 이게 가을 겨울에 제대로 잡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액션하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끝나기 전까지는 이 항의 시위나 이런 게 계속 이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갑자기 확 붕괴되는 트리거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너무 낙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9, 10월 달 이런 상황에 후반기의 상황을 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쳐다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윗방향으로 계속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건,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만 쳐다보면 한없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을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만 지금은 이 상승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재반 여건에 의해서.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특히 경제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 상승 정도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한동안은 좀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